정당지도 재밌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44까지 살짝 조정이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3%포인트 좋아졌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는 46, 43, 46, 43, 46, 41, 44. 별로 40% 초중반에서 바뀌지 않고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뭡니까? 컨벤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5가 아니고 한 30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빠져서 30% 그 40% 선을 하향 돌파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아하.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전화 면접 조사를 봤을 때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조금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악재의 영향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정부와 관련돼서 어떤 그동안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여도가 정치 고관여자들이 많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조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긍정 부정을 조사를 했고요. 정당 지도는 13, 14 양일간 조사를 해서 1,001명을 잡은 겁니다. 리얼미터 ARS 조사이죠. 네.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9.9, 어이구 40% 선이 깨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국민의힘이 36.7입니다. 격차가 얼마 안 나죠. 5점 이내의 격돌입니다. 그렇네, 여기서는 만약에 이 리얼미터의 결과대로만으로 따진다면 예. 이거 기록이에요. 야당이 예. 야당이 여당에게 오차범위 이내로까지 추격해 들어가는데 최단 시간입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가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전국 여론을 볼 때는 반드시 전화면접을 한 번쯤은 또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확인하시는 바로 이 조사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지도는 44, 41, 44 이렇게 되면 야당의 제1야당의 컨벤션이 발생하는 기간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또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약하지 않다. 아직은 이게 확 빠질 때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격차는 거의 20 정도죠. 19%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컨벤션이 있는 한 주인데 25%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지금 낮은 이 상황은 바뀌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습니다. 지지율을 보니까 25까지밖에 못 올랐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기울기 보면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은 드는데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기대한 만큼 안 됐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회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빨간불이죠. 경쟁을 올려준 거죠. 한국갤럽이. 네. 어떤 뜻이냐? 그러면 조금 더 뭐 쇄신을 해보던지 해라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요 때에 지금 4434잖아요. 네. 오늘 정도에 이게 한 8, 9 두 자릿수를 넘보는 네. 조금 있으면 두 자리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아직은 그대로죠. 한 자릿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 그 전 대표 어떻게 하는지는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오늘 확인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 리얼미터 이것을 보면서는 네. 야 이거 만약에 전화 면접에서도 이렇게 붙는다면 이거는 최단 기간 국민의힘이 접근에 들어오는 그것도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느냐라는 현을 받고 수사를 일부 받고 있고요. 또 뭡니까 뭐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영부인까지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을 이렇게 쫓아온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다르네요. 이게 확실히. 완전히 다릅니다. 전화 ALS 조사랑 면접 조사랑 다르다. 네, 다르게 하는 거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뭐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면접이 그 투표가 있었고 국민의힘 오늘 결정이 납니다. 근데 결선으로 가게 되면
다음 주 초 뭐 이럴 때까지 또 뭐 전화 계속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진행이 되면 이게 원래는 예. 국민의힘에서 이런 큰 컨벤션이 있으면 그 효과가 길게 갔을 땐 4주, 적게 가면은 뭐 한 2주니까 2주에서 4주 간다고 했는데 네. 이게 깨진 게 있어요. 언제요? 이번 대통령 선거 컨벤션 효과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없었습니다. 어. 그 얘기는 뭐냐? 컨벤션 효과가 불이 붙으려면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네. 지금은 과연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중도 성향자. 근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ARS 응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사실상 정치보다는 다른 데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아하. 경제 어떤 생계 문제라든지 뭐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경기의 흐름에 더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확인한 거는 대통령 긍정률은 50% 중반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지금 요 ARS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요 조사 다 불러드렸죠. 요거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ARS 조사입니다. 무선 RDD를 활용했고 여기서는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를 보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51.1 리얼미터의 ARS 조사입니다. 여기는 51.1이니까 요거 깨지면 그럼 40%대냐 이렇게 봤는데 네. 한국갤럽에서는 56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대로 빠졌다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게 바닥인 걸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튈지 다시 빠질지는 외교 행보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교 행보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가 나오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은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 뭐 이런 걸 보면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뭐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뭐 부정평가는 특별사면, 민생지원금, 뭐 경제 민생, 외교 뭐 이런 게 쭉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 아니 뭐 전에 있었던 조사 비교해 보면 예. 지금 보시면 이유가 바뀐 게 있습니까?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소통이 4위인가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좀 올라왔죠. 그래서 소통과 관련돼 가지고 행보가 인정을 받고 있다. 요거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이 이제 5입니다. 5가 좋아져서 이제 9가 됐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속도감이라는 건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과거 네. 정부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실행을 하고 있다. 요거는 좀 국민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속도감이 빠지면 그런 호감 요인이 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실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속도로 계속해서 줄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경제, 민생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여기 밑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에다 갖다 붙인다면 19가 되죠. 이거는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 맞습니다.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과도한 복지 있고 민생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또 11%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원래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 사면이 지난주 22, 이번 주 21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와 같이 20%대로 나타나면서 전체 348명 중에 20%대에 1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인사 문제가 이제 잦아들었죠. 원래 이게 거의 두 자릿수가 됐었는데 쭉쭉 빠져서 지금 2%. 청문회 국면이 아니다 됐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빠지고 특별사면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것도 예. 맞습니다. 부정평가 외교 관련해 이유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외교 관련해서도 특별한 지금 행보는 없고 외교가 아주 심했었거든요. 이게 1등 나온 때도 있었죠. 근데 이게 7%로 잦아들었다라는 것은 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뭐 탓할 게 없다라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좀 보고 그 결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부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외교에서 대통령이 큰 뭐가 실수가 있었다면 이게 1등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쭉 빠져서 한 자릿수입니다. 특별 사면과 관련돼서 보면 조국, 윤미향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분들을 이제 사면한 게 아주 문제냐? 글쎄요, 조국 전 대표 n분의 1 발언, n분의 1 정도 책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 사면으로 다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대통령 긍정률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에 요거에
이유가 100% 특별 사면 뭐 아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보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자, 보시지요.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예. 부정률이 확 올라간 데를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 부정률이 올라가고 긍정률이 빠졌습니다. 이 컨벤션 효과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 왜냐하면 수치가 예. 부정평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국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확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 20, 30대에서. 20, 30대에서. 근데 별로 뭐 30대에서 11% 포인트 빠졌다고는 했는데 예. 지금 30대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51 나와요. 긍정률이. 20대에서 49. 이걸 가지고 조국 때문이다 하기 쉽지 그럼 않죠. 어디서 지금 좀 빠져 있는 모습입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에서 많이 빠졌고 자영업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좀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에서 긍정률이 빠졌는 거는 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봤을 때 분위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자영업에서 좀 빠졌다라는 건 뭔가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약간 근데 이게 누적적으로 지금 한 3년 동안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두 달 만에 이 경제를 정말 살기 좋은 낙원으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자영업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수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오늘 지금 14%포인트 빠진 거는 약간 좀 의외의 결과입니다. 의외의 결과다. 다만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자영업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보수에서 이제 9% 빠지고 부정률이 10% 좋아졌죠. 보수가 좀 많이 더 응답을 예. 하면서 보수가 부정으로 이제, 응답하면서 예, 맞습니다. 1.7%더 보수가 잡혔는데 보수가 예. 얼마나 잡혔는지를 보시면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전화대기를 좀 해주셨다. 뭐 어떤 것 때문인지 아실 겁니다. 컨벤션 전화를 받아 주셔야 되는 그렇네요. 상황이어서 예, 보수, 진보 예.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또 차이가 나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300명 넘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어허.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많이 예, 응답을 한 상황이고. 예, 300명 넘었습니다. 고스란히 국민의 여론이 또 잘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게 24.7이니까 뭐랄까 한참 좋을 때보다 따지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먼저 와서 응답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소에 정치 관심도가 없다는 분들, 아예 없다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따지면 이게 과연 그 특별 사면 탓만 할 거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 사면 탓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묘하게 8.15하고 이제 8.15의 사면인데 이때 그 특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부분은 나오고 윤석열 부분은 들어가고 하는 대비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실 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특별 사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 양도세 대주주 이 기준이 빨리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좀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들 또 코스피 5천을 간다고 했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보니까 그게 아닌데 당에서도 뭐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다. 이런 좀 신뢰 문제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예, 신뢰. 저는 그래서 코스피 5천이라는 게 네. 이게 딱 어떤 지표가 돼버리면 곤란하다. 이번 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5천 가게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수치 그대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면 이거는 족쇄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5천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야 됩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떨어질 때마다 정부를 욕할 거냐?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할 거냐? 이 생각을 한다면 5천이라는 지표는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저는 좀 그렇게는 안 하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당장은 5천이 안 되더라도 5천으로 가는 그 길을 그렇죠, 계속 보여줘야 돼. 방향을 계속 확인해줘야 되는데 예. 정책적으로 그게 또 안 돼서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PBR을 10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PER과 헷갈렸다라고 해명은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국회에 나오면서 국민 앞에 나오면서 PBR에 대해 10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참 개인 투자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30대하고 70대 공통점이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포인트 빠질 때 30대하고 70대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 투자를 해야만
그 생계형 투자자들이 그 연령대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만히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빠지느냐 아니면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면서 빠지느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갤럽 조사에서 오늘 나온 게 네. 방금 우리 박정우 기자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경제 전망? 예, 경제 전망인데 경제 전망이 파란색 글자가 됐다가 이번 조사에서 8월 달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6월 달에 52, 7월 달에 47이었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35까지 지금 빠진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조금 봐야 돼요. 이거는 조금 향후 1년 전망인데 예, 1년 동안 경제에 대해서 지금 부정 전망이 상당히 39니까 9%포인트 많아졌으면 5.1을 넘어서서 좀 많아졌고요. 빠진 것은 지금 12%포인트 빠졌죠.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가 아니고 빨간 글씨, 즉 넷 스코어라고 하는 네. 그 어떤 요거 빼기 요거죠. 긍정 빼기 부정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이번 정부 이재명 대통령 출범 후에 27과 17 경제 전망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된 요거에 의한 영향이 사실상 근저에 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뭐 당과 정부 당과 이제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어떤 아주 유기적인 아주 조화로운 그러한 어떤 흐름이 아니고 약간 이게 좀 엇박자인가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좀 많이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조국 탓이다,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탓할 게 없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대표가 뭐 n분의 1 마치 이제 뭡니까 술값 부담할 때 그 회식비 부담할 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게 더 근저에서 지금 영향이 있다면 있다. 무엇이 바로 뭡니까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그 수치를 보니까 예. 경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여기에 예. 대해서도 좀 유기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론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경제 전망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 예. 이렇게 보면은 20대에서 지금 47% 절반에 가까이 나빠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30대에서도 43이니까 10분 중에 4분은 30대이신 분들 지금 경제 전망이 이거 경제 전망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는 사실상 취업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회식도 하고 뭡니까 뭐 이성 친구, 동성 친구 할 거 없이 좀 만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좀 잡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청년에서 이렇게 안 좋은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2차 민생 쿠폰 네. 이거는 또 청년들도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 70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 전망이 안 좋은 쪽에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지표가 다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보셔야 될 일이다. 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세 우려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물론 이제 안보적으로 또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또 수용하고 국익을 지켜낼 것이냐 이것도 봐야겠지만은 일단 관세 협상을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나면은 또 심리가 좋아지고 이 양도세 대주주도 이제 50억으로 다시 좀 가던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저는 해봅니다. 예. 아마 다음 주가 좀 중요한 주가 될 것 같다,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